장관막이라 그래서 장과 장을 연결해주는 부위, 또는 이제 복막이라 그래가지고 소망, 대망이라고 있는 그런 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방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배가 볼록 나오게 되는데, 자, 복강 내에 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식원에서 굶어서 빼는 사람들은 100% 실패를 하는데, 왜? 궁극적으로는 체중이 3, 4kg 더 늘 뿐만 아니라 체지방은 더 늘어나게 돼. 그래서 단식을 해서 빼는 거는 절대 반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남재현입니다. 네. 남서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자, 오늘 올챙이 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유독 배만 나온 사람들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이제 배만 나왔다 하는 거는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볼록 나왔다는 거거든요.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나왔다는 말은, 다시 말을 하면 근육은 적으면서 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우리 비만 중에는 가장 위험한 체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지방 그러면은 피하 지방이라는 게 있고 내장 지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정확한 정의가 뭐며 어떻게 이게 형성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우리 피부 밑에 피하 조직이 있는데, 그 피하 조직에 쭉 지방이 깔려 있어요. 그걸 우리가 피하 지방이라고 하고, 내장 지방은 이 복강 내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 장관막이라 그래서 장과 장을 연결해 주는 부위, 또는 이제 복막이라 그래가지고 소망, 대망이라고 있는 그런 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방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배가 볼록 나오게 되는데, 자, 피하 지방은 사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살이 쭉 쪄온 사람들 있거든요. 사실 뭐 이제 강호동 같은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뚱뚱해 보이지만, 저는 나쁜 비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통해서, 또 어릴 때부터 우량아로 아마 자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과체중이 됐지만, 그분들의 지방은 근육도 많지만 대부분은 피하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은 언제 생기느냐? 성인이 된 이후에 체중이 증가됐을 때 대부분은 피하 지방으로 가질 않아요. 또 근골격계를 키워주지도 않아요. 과잉의 영양은 대부분 그 영양은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내장 지방에 손쉽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훨씬 더 위험한 지방이고, 이 내장 지방이라는 것 자체는 제2의 우리 몸에서의 내분비 기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나쁜 염증성 물질을 분비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내장 지방이 있는 사람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혈관 손상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피하 지방이 먼저 쌓이고 내장 지방이 쌓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여성분들이 좀 피하 지방이 많아요. 여성분들은 어릴 때부터도 허벅지나 둔부가 조금 두꺼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산을 하고 키우고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좀 저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저장 기능을 또 여성 호르몬이 일정 부분 하고 해서 여성들은 피하 지방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하지만 남성분들은 피하 지방으로 지방 축적을 거의 하지 않고, 성인이 돼서 내가 5kg가 불었다, 10kg가 불었다, 그거는 다 내장 지방이 불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피하 지방보다는 손쉽게 이 지방이 쌓이는 곳이 바로 내장이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은 성인에서 생기는 거고, 피하 지방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쌓여왔던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올챙이 배를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장 지방을 없애자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내장 지방을 어떻게든 줄여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자, 마른 비만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마른 비만이 올챙이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맞아요.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배가 볼록 나온, 좀 전에 얘기했듯이 팔다리는 가늘면서 근육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뜻 우리가 봐도 얼굴도 그렇게 통통하지도 않아. 근데 배만 볼록 나왔어요. 이제 얼굴살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우리가 피하 지방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마른 비만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올챙이 체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형 인간이라는 것도 똑같은. 마찬가지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우문일 수도 있는데 마른 비만이 위험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마른 비만과
좀 이렇게 퉁퉁하니 찐 비만인 사람과 두 사람 중에 더 위험군은 어디라고 볼 수 있나요? 당연히 마른 비만이죠. 저는 뭐 강호동 같은 분한테는 체중을 빼라 하지 않아요. 그분은 주로는 다 피하지방이고 우리가 보기에 뚱뚱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육도 많고 저분의 지방은 거의 대부분 다 피하지방이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날렵해. 운동신경도 좋아. 아마 특별하게 뭔가 지병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마른 비만은 일단 근육이 없어. 팔다리가 가는 사람이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 성인병은 근육과 지방과의 싸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육은 없는 대신에 복강 내에 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장지방을 빼야 되는데 흔히 어떤 목적을 두고 굶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실패하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단식원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녹찬물이나 뭐나 이렇게 물만 먹고 가만히 천장만 보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 이제 살이 어떻게 빠지느냐. 자, 첫 번째 3, 4일 동안에 체중이 쭉쭉 줄어요. 그건 어디서 줄으냐 하면은 탄수화물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1kg 정도 갖고 있어요. 탄수화물은 수분을 한 4배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1kg 뺀다고 하는 거는 체중 한 4kg에서 5kg 빼는 거랑 똑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굶으면 우리가 손쉽게 사용을 하는 이 제1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간에 400g, 근육에 600g 정도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안 먹으면 탄수화물을 먼저 갖다 쓰는 거예요. 계속 굶는다. 그 한 3, 4일만 굶으면 얼굴도 헬스케지고 탈수가 되면서 체중이 빠지니까 막 기분 좋아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더 한 일주일이 넘어가고 4, 5일이 넘어가면 그때는 또 어디서 에너지원으로 갖다 쓰느냐? 근육을 갖다 써요. 지방은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그리고 최후의 보루로서 갖고 있는 영양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방을 잘 건들려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굶어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또 3, 4일 후에는 체중이 또 잘 빠져요. 왜냐하면 근육도 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근육 한 1kg가 빠지면 또 체중 한 2, 3kg가 같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굶으면 한 일주일 동안은 기분이 아주 좋아. 체중이 쭉쭉 빠져.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근육도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갖다 쓰는 게 지방이에요. 근데 지방은 수분을 갖고 있지 않아. 지방 1kg는 9,800칼로리가 돼. 9,800칼로리라는 거는 우리가 하루에 2,000칼로리 먹는 사람이 꼬박 5일은 굶어야 뺄 수 있는 양인데, 지방은 여간에서 체중에 변동을 주질 않아. 그리고 제일 나중에 갖다 쓰기 때문에 별로 또 빠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단식원에서 굶어서 빼는 사람들은 100% 실패를 하는데, 왜? 근육이 어느 정도 빠지게 되고 또 우리 몸의 신체 활동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가 않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배고픔을 느껴요. 그거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에요.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본능은 식욕이에요. 이 식욕이 더 이상 굶으면 너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단식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넘어가면 실패해요. 그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근데 그때까지 빠진 거는 뭐냐? 탄수화물이랑 근육이 빠진 거예요. 지방은 별로 안 빠졌어요. 근데 거기서 다이어트가 실패를 해. 그리고 나서 몸살도 걸리고 감기도 걸려. 왜냐하면 근육이 단백질이 안 들어오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대부분 일주일 넘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패해서 그래도 체중은 한 5, 6kg, 6kg 빠졌거든요. 바로 2, 3일 안에 요요 증후군이 또 와. 요요 증후군이라는 거는 내가 체중이 빠져서 엄청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조그만 영양분이라도 들어오면은 바로 저장을 하려고 그래. 근데 저장은 뭘로 하느냐? 지방으로 또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해서 뺀 사람들은 실패하고 나면요, 궁극적으로는 체중이 3, 4kg 더 늘 뿐만 아니라 체지방은 더 늘어나게 돼. 그래서 단식을 해서 빼는 거는 절대 반대. 그러면 굶지 않고 내장 지방을 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그래서 이 뱃살 빼는 법에서 여러 군데서 강의도 하고 또 다른 데서 동영상도 만들었지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은 제일 마지막에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지방으로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한 3, 4kg를 뺐다 해도 기본 50에서 60%는 근육이 같이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근육은 보존하면서 지방만 빼고 싶은 거거든요. 뱃살만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근육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균형된 식사를 좀 하시면서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해주면서 언제 그러면은 이 지방을 갖다 쓰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간에선 잘 갖다 쓰지 않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심한 근력 운동을 하고 막 옆뒤를 들었다 놨다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이런 심한 운동을 할 때는 급하게 또 에너지원을 갖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첫 번째 역시 탄수화물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지방을 갖다 써요. 근육은 잘 갖다 쓰질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5에서 2kg 정도 감량을 해서 1년으로 갖다 했을 때 15kg가 감량이 된다. 이런 멀리 보는 생각을 가지고 단숨에 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꼭 명심을 하시고 서서히 운동을 통해서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다이어트 목표를 잡는 건 100% 실패일 뿐만 아니라 몸을 망치고 또 그런 상태에서는 대부분 요요증후군으로 빠져서 오히려 지방을 더 축적시키고 몸의 기본적인 기초 대사율을 또 낮춰요. 요요증후군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몇 차례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물만 먹어서 살이 찌진 않는데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런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급격한 체중 감량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박사님께서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1년을 기준으로 삼아라. Absolutely. 네. 기본 1년으로 보고 한 달에 2kg 이상 체중 감량 안 되고 급격한 다이어트, 급격한 금식을 통해서는 절대 지방이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옳거니 유산소 운동을 내가 해서 체지방을 태워야 되겠다 해서 유산소 운동 걷는 거를 우리가 한 7,000보 정도 걸으면 1시간 정도 걷는 거예요. 10,000보 정도 걸으면 1시간 반 정도 돼요. 20,000보, 30,000보 되려면 한 3시간에서 4시간씩 걷는데 어떤 분이 하루에 계속 30,000보, 40,000보 서너 시간 동안을 걷고 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근육이 다 빠졌어요. 왜 또 그 빠지느냐? 그 근육에 저장된 탄수화물은 근육 운동을 할 때 주로 쓰는데 얘가 1시간에서 1시간 넘어가면 거의 다 고갈이 돼요. 그러면은 근육도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럴 때 많이 운동이 지속이 되면 또 손쉽게 근육을 갖다 써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나 과도한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근육이 빠져. 그래서 너무 많은 운동량은 오히려 또 뱃살 빼는 데는 금기다. 그래서 적당량 정도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운동. 그러므로 해서 꾸준하게 하루에 내가 한 100g, 200g 정도의 뱃살 체지방을 뺀다 생각을 해서 한 달에 한 2kg 정도를 뺀다 했을 때 그때 체지방이 한 1kg 정도 빠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빠져도 1년이면은 10kg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